네, 지금부터는 정치 전문가들과 정치권 소식 자세히 한번 분석해보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저희 MBN 예능에 나와서 주말에요. 최초로 자택을 공개하면서 여러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여기 이 소식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월급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받아요? 월급? 이걸 딱 초딩들 질문인데. 이게 동네 나가면 초딩들이 맨날 하는 게 차 못 타요. 이렇게 하고 돈 얼마 받아요? 이런 거. 지난달에 처음으로 찍혔는데 999만 2천 원 찍히던데. 근데 궁금한 게 국회의원 혜택이 108개가 있다고 난 들었거든? 맞아? 그중에 90개는 아니야. 국회의원 막 혜택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막 아닌 게 90%예요. 아, 90%가 아니라고? 혜택이 뭐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혜택. 공항에 비행기 탈 때 의전실 쓸 수 있는 거. 여권이 그리고 관용 여권 나와가지고 중국 같은데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줄은 서야 돼요? 줄은 서야 돼요. 왜 왔냐고 물어봐요? 물어보지. 네. 다 물어보죠. 정치하러 왔다 그러네? 네? 정치하러 왔어요 그래? 아직 안 나가서 몰라. 나도. 네, 이준석 의원 워낙 유명하고 국회의원 처음 당선돼서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대체 얼마 받는 거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월급이 992만 원이라고 월급 통장에 딱 찍혔나 봅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 지금 저희가 앞서서 서영수 기자 중계도 봤지만 매일 사실 싸우는데 이거 월급 이 정도 받아도 992만 원 받을 정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를 이제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OECD 평균적으로 보면요. 예.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높은 편이다. 지금 이제 월급 단순 비교하면 장관보다도 이게 액수가 약간 높아요. 장관급 예우다 이런 하지만 예. 상당히 액수가 높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더 문제는요. 구속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월급이 100% 나옵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거의 30%도 안 돼 이제. 네. 구속되고 일 안 하면. 예. 그런데 국회의원은 윤관석 의원 받잖아요. 그대로 100% 무노동 유임금입니다. 무노동 유임금. 이거는 반드시 좀 고쳐야 되겠다. 고쳐져야 된다. 이래 보고요. 예. 그다음에 특권이 108개인데 90개는 아니라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장기표 쌤 보면 특권이 아직 많습니다. 쓸데없는 이제 특권들, 불필요한 특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상당히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조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아니면 또 반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월급이 부족하다 이거 갖고도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적정하다 보십니까? 이 992만 원인 게 세후일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세후로 원래 찍히는.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봉급이 얼마야 할 때는 세전을 얘기한다고요. 네. 되게. 나 봉급 1억이 하면 1억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건 다 제하고 992만 원 받는 거니까 꽤 많이 받는 거죠. 네. 앞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OECD에서 수준이 높은 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네. 아니 세비가 높다고 국민들이 그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잠깐 보도하신 거 보니까 방송사법 아까 보도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은 통과시키고 거부권이 뻔히 예상되는데 통과시키고 또 여권에서는 뭐 협상할 생각 안 하고 바로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상황. 예.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세비 자체도 높은 것 같고 원래 국회의원은 모든 게 국민의 평균이면 제일 적절할 겁니다. 도덕 수준도 국민의 평균이면 좋은데 예. 그렇지 않은 거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고 말이죠. 지금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본인들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정치를 해야 되죠. 정치를. 민생에 가깝거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정치를 겉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여야 의원들께서 들으시면 서운해할지 모르겠어요. 일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예. 근데 정치라는 게 아니라 각 당의 정파적 이익만 앞서는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액수도 물론 많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비 너무 아깝다. 아까 우리 서 변호사 말씀처럼 아니 구속된 사람 봉급을 왜 다 줍니까? 이 말이 안 돼. 이런 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또 이런 것도 안 고쳐요. 딱 또 이 의견이 일치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은 또 손을 안 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꾸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얘기했던 이거 있습니다. 정치개혁 의지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연봉을 이 세비를 이 국민 중위소득까지 낮추자고 한 발언을 좀 겨냥한 게 아니냐
뭐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중위 소득까지 제가 아까 낮춰보자. 모든 거는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의기구란 말이에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하여튼 전체적인 걸 국민들의 평균 수준, 그게 중위권, 중위소득인 거죠. 이 세비 자체도. 예. 그렇게 좀 고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 고쳐야 된다. 좀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많아요. 무슨 뭐 휴가비, 뭐 입법활동비, 그다음에 관리수당, 일반수당, 뭐 상여금, 그리고 뭐 저기 국회의원 비서 다 9명이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많은 나라가 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의원의 그 보좌진도 숫자가 너무 많고 예. 일만 잘 열심히 한다면요 보좌진 숫자가 좀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근데 지금 하는 행태가 저렇게 하다 보니까 세비 얘기도 나오고 보좌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면책특권, 부채부특권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원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혜 같은 거 꼭 네. 특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그리고 의원이 되면은 완전히 지금 뭐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이러한 식도 곤란해요. 의원들은 그냥 국민의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사활을 걸잖아요. 총선 때.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서 변호사님은 궁금합니다. 이 사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낮춰보자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중위소득까지 낮추면 굉장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뭐 저는 뭐 월급도 이게 문제지만 네. 너무 이제 그 생산성 이게 일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이게 당론에 따라서 거수기 노름하잖아요. 요즘도 이게 보면 알잖아요. 뭐 법안을 이게 그냥 통과시키고 거부권하고 재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거기 뭐 의원들이 뭐 독자적으로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론에 따라 이게 거수기 역할하는 따라서 이제 그 보좌진도 지금 9명까지 두고 있는데 그 월급이 상당합니다. 설정 이제 인턴했다가 지금 이게 정직원처럼 이게 늘어났잖아요. 따라서는 뭐 지금 상당히 그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너무 그 혜택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없다. 지금 국민들의 그 불만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폭발 직전입니다. 네. 다른 얘기하면 사실 뭐 여야 패널 분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저 같은 의견이 나온 건 사실 주제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준석 의원은 아직 미혼이죠. 1985년생, 그러니까 39살이던데 예능에서 결혼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습니다. 어떤 답변했는지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 몇 등급인지 궁금하다. 등급 왜 줘, 우리는? 그래도 좋지 등급 없을걸요, 않을까? 보면. 아까 왜냐면 연봉, 뭐 나이. 아니, 왜냐면은 국회의원 배우자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삶이 없어요.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사치할 수가 없구나. 사치하면 네, 큰일 나고. 보여주면 안 되니까. 네, 소정욱 변호사님 굉장히 저희가 국회의원들 비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자기 삶이 없어서 사실 결혼하기 등급조차 없다. 결혼해서 정부에서 등급조차 없다 얘기한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국회의원들 삶 많이 보실 텐데 삶을. 지금 이제 뭐 총각 국회의원이 뭐 한두 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게 뭐 매길 가치가 없는 건 맞아요. 어. 근데 그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가족들이 워낙 반대해서 정치 안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그 가족들이 남편이 국회 뭐 정치한다면 반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래 저는 봅니다. 거의 개인 삶이 없다시피 하니까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 최청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인이 예능에 나와서 뭐 의도했든 안 했든 뭐 다양한 영향을 좀 끼칠 텐데 뭐 나오는 이유는 뭐 지지율에도 상관이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예능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지금 요즘 예능이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능이 많은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조사 안 해봤습니다만 예능 공화국 같은데 네. 아니 정치인이라고 예능 나오지 말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스포츠 선수도 나오고 가수도 나오고 과거에 배우했던 분들도 나오고 현직 배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뭐 의원이나 정치인들이라고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의원은 명예직이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방 의원들도 이제 처음에 명예직이었다가 지금 이제 보수 다 받잖아요. 보수 받는 건 좋습니다. 보수 받아야죠. 받는데 아까 뭐 중위권 소득이 많으냐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에게는 명예라는 게 있어요. 국민의 대표라는 것. 그건 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건 뭐 돈도 많이 받고 권력도 너무 많고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다 가지면 그런 직을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예능에 나오는 거 물어보시는데 또 제가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능에 나오는 건 제가 볼 때 전혀 문제 없어요. 단지 예능에 나와가지고 과도하게 또 정파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네. 예능의 이제 그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서 네. 뭐 그런 건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의원 뭐 전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 정도는 아주 보기 편하잖아요. 지금 저런 얘기들은. 네.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어떤 저기 나온 분이 뭐라 물어보니까 정치하러 왔냐 물어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건 좋은데 네. 의원들은 명예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명예, 그리고 자기가 맡은 국민의 대표란 준엄한 거. 근데 그런 게 너무 상실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배 얘기도 나오고 의원 수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사실 의원 수가 많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의원 수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뭐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면 이준석 의원이 저희 MBN에 어제 출연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이 갔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듣고 오시죠.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범보수 진영 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이 의원과는 경쟁 관계인가요? 저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는 사실 이미지 정치를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더 이상 이제 뭐 던킨 도너츠 들고 무슨 뭐 닭 들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갖고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이준석이 기분 나빠도 선거 이기니까 이게 맛집인데 이거는 기분에도 안 들고 맛도 없는 집이다. 네. 우리가 욕쟁이 할머니 맛집에 가는 이유는 맛집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욕쟁이 집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욕만 먹으면서 왜 그 집을 갑니까? 그게 그대로 지금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일 것이다. 네, 뭐 비유하면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는데 소정호 변호사님 일단은 뭐 윤 대통령에게 뭐 기분 나쁜 욕쟁이 할머니 같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뭐 한동훈 당대표 얘기 시작해갖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먼저 근데 그 한동훈 대표는 그 이미지 정치를 하고 네, 그러면 이게 이준석 대표는 뭐 실질적인 뭐 생활 정치나 실질적인 정치한 게 뭐 있습니까? 아하.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이준석 표 정책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요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네, 전철역에 공짜로 타는 거 있죠. 네, 이거 맞겠다고 하면 공약한 것 같은데 1호 공약이나 네. 그게 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도 병력 의무 이러거잖아요. 네, 결국 이제 남녀나 그다음에 청년과 어르신들 갈라치는 거 이거 말고 이게 이준석 정치가 뭐 있습니까? 본인이 뭘 했다고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미지고 본인은 뭐 한 것처럼 잘못됐고요. 네. 그다음에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맛도 없고 기분도 나쁘다 이러는데 그렇게 나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이게 그 하나가 원팀 되자 우리 이제 외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충분히 그 오랜 인연이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이게 충분히 협조해서 잘할 수 있는데 자꾸 이게 이간질시키는 이런 데 정치로 봅니다. 그렇군요. 최정현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앞으로 하기 나름이죠. 네. 이제 당대표 되고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용산에서 요즘 당직자들 그리고 같이 경선 출마자들 같이 이제 식사들을 하고 그랬어요. 예, 단합을 모색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권 내부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이 해병대원 특검 문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수정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이제 해 나가느냐. 첫 번에 이제 그 인사 문제부터 이제 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냐 문제, 정책의장 문제 이런 네.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준석 의원의 지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의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평론할 일은 좀 아닌 것 같고 예. 뭐 예능에서 한 얘기니까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제 여권의 난제들을 말이죠.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고 본인이 얘기했던 전당대회 기간 중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 그야말로 여권 전체가 그래서 대표 체제가 바뀌면서 쇄신과 변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지 그걸 견인해낼 수 있을지 그게 아마 한동훈 대표에게 주어진 첫 과제일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니까 서정호 변호사님 일단은 한동훈 당대표의 어떤 인선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최고위원 관련해서 친윤 친한 뭐 5대 4냐 4대 5냐 뭐 어떻게 구성할 거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입니다. 이 사무총장의 울산의 재선 서범수 의원을 거의 낙점한 분위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적절하다 보십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적절하게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약간 중도적 이미지입니다. 서병수 이번에 그 위원장이나 예. 동생 서범수 의원이나 뭐 제가 보기에 그 중도고요. 원래는 이제 뭐 배현진 의원이나 송석준 의원도 거론됐는데 네. 배현진 의원은 이제 그 이철규 의원하고 최근에 뭐 녹음과 관련해서 좀 이제 극한 대립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포용적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는 정책 의장이거든요. 네. 원래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이거 다 사표 내고 네. 그다음에 재신임하고 이러면 서로 이게 모양새 당대표가 안 새로 좋은데 출발했으니 예, 다 사표를 내고 네. 또 이게 재신임해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그 압박으로 자꾸 막 그 정점식 의원한테 정책위원장을요? 한동훈 지지층 있잖아요. 네. 좀 팬덤에서 이게 압박하는 이거는 저는 모양새가 안 좋다 이렇게 보고 네. 다만 이제 그 새 출발했으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제 좀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탕평도 필요하지만 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일괄 사표를 내는 게 이때까지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위원장이 좀 선택할 수 있도록 네. 다시 신임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게 다른 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게 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일단 뭐 사퇴를 뭐 말씀하신 건 안 했으니 이제 좀 한동훈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점식 정책위원장을 뭐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근데 이게 이제 갈등의 소재가 되는 게 원내대표하고 또 상의를 하고요. 네.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 와중에 또 친윤과 이게 대립 이런 장면이 지금 전당대회 끝난 며칠 됐다고 대립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예. 좀 이제 현명하게 그 물밑에서 조율해서라도 좀 이게 제 생각에는 정점식 의원은 이제 그 사표를 내주는 게 원래 관행에는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